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이틀 동안에 무려 37%가 가까운 이런 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경이적인 기록인데요. 아마도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이 여야 지지층이 양쪽 모두 결집한 결과가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저 임명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요 후보 단일화 동안 아주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활약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많은 활동 안 하고요. 딱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 많은 겁니다. 아니, 예. 지지선언 한 번 지지선언하고 했고 네. 지지 철회 철회 선언 한 번. 딱두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네. 임 목사님께서는 안철수 후보를 어떤 이유로 지지를 하시게 되셨는지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를 제가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고 네. 10년 전에 그 청춘 콘서트 할 때 예, 예. 아, 그렇죠. 전국을 네. 돌면서 네, 하던. 이제 예. 그때 사실은 김종인, 윤여준, 범윤, 최상민, 아, 네, 네, 그분들. 저 뭐 네. 이렇게 같이 안철수 후보를 네. 그때 안철수죠. 아, 네. 그때 이미 안철수를 우리가 눈여겨봤고 그 사실은 청춘 콘서트를 기획한 분은 범윤 스님입니다. 아, 네. 아, 네. 예.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그때 저도 한 차례 나가서 안철수랑 하셨군요. 같이 네. 대담을 한 시간 네. 했습니다. 네. 그때도 뭐 윤여준 장관이 전 장관이 이게 안철수가 이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네. 이제 저보고 좀 한번 가서 봐라.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시간 맡아서 청주인데 같이 네, 둘이 가서 네. 이제 대담을 한 시간 했습니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 정말 대단했죠. 이제 그러고서는 제가 보고서는 윤여준 장관이 제가 올라오는 길에 어떻더냐.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오, 그때 이미요? 예, 어휴, 내가 네. 잘못 보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이유로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제 뭐 저는 또 종교인이니까 네. 그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네. 예.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아. 정치는 아니다. 아, 정치인은 정치는 아니다. 아니다. 아,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예. 하셨다는 네. 것이죠. 아, 예, 뭐 예.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네. 박원순 씨한테 양보를 하고 뭐 등등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뭐 저는 그 사이 한 10여 년 사이에 여러 번 뭐 가깝게 네. 또는 조금 뭐 멀리 떨어져서 뭐 이러는데 그리고 뭐 잊고 지냈습니다. 아, 그 이후에는 한동안은 네. 그랬는데 서울시장 선거 하기 전에 뭐 한번 연락이 와서 네. 자기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네. 네. 특별히 정권 교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그때. 네. 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래 조금 인연을 가지게 됐고 뭐 이번에 서울시장 안 됐고. 근데 한번 자꾸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대표도 지낸 사람인데 네. 어떻게 다른 당에 가서 다른 당의 후보를 내가 지지할 네, 수가 네. 있냐? 그렇죠. 네. 그건 참 어색하다. 네. 그게. 예?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네. 그랬더니 뭐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도 뭐 제가 결정을 미루고 그랬더니 아이 우리 집에 자꾸 오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오진 말아라. 그리고 또 제가 장점이면서 단점이 예. 네. 남의 얘기를 거절을 못합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이제 큰일 날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유, 또 자유한국당 그럴 수도 있죠. 비대위원장 간 것도 네. 거절 못해서 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거절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맡으신 역할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죠. 네, 예, 예. 입당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또 선거대책위원회 그 흔한 고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직함이 그럼 별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지자입니다. 아, 진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당내 역할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제가 그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 무슨 뭐 협상 같은 거 했었을 때 네. 제가 네, 뭐 예. 몇 마디 말도 건너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네.
그 이태규 의원이 저보고 무면허라고 하잖아요. 무면허, 무면허 협상 라인. 아, 근데 어쨌든 그 라인 중에 하나긴 하나셨던 글쎄, 거죠. 협상 라인으로 저쪽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그것도 뭐 잘못 알려진 일이고 아, 그래요? 뭐, 예, 아니에요? 뭐 그럼- 성일종 의원하고 가깝긴 네. 했지만은 네. 뭐 그 윗선이지 어떻게 내가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 의원이 뭐 거긴 그냥 실무적인 뭐 얘기일 그렇죠. 뿐이고. 실무적인 분이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랬지. 그것도 또 뭐 제가 양쪽을 잘 아니까 네. 뭐 단일화가 그게 최대의 화제였고 네, 또 그렇죠. 정권 교체 중요한 네. 그런 키였고 그러니까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네네. 또 뭐 제가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뭐 대단히 가까운 줄 알고 네. 그렇죠. 예, 예. 복심인 줄 알고 뭐 저한테 찾아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그 의견도 나누고 네. 또 뭐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저도 안철수 후보에게 전하기도 하고 뭐 아, 그런 네. 정도는 우리가 소통을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만나자면 만나기도 하고 아. 전화 걸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문자로도 되고 음. 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애매하지만 네. 어쨌든 라인은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무선 라인이었습니다. 무슨 나이가 실체는 안 보이지만 무엇가 그거는 무선. 문자가 많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예. 그 라인이 뭔가 이게 라인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의견 대립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가게 됐었을 때 자연히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네. 네, 그러셨겠죠. 그런 안철수 지지자이지만, 후보는 네. 뭐 가만히 있었고 네. 아, 그러니까 나야 무슨 뭐 단일화를 뭐 이제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뭐 네, 네. 했고 뭐 네. 단일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뭐 네. 미리 딱 하셨고. 그 사람이 한 번 얘기한 게 단일화 방법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때 저거 만나서 했을 때. 아, 네. 여론조사.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론조사가요. 그럼 오, 어떤 방식? 단판. 단판 아, 처음엔. 그럼 애초에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단판에 단판이었다? 의한 단일화였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네. 나중에 그 안철수 후보가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 등록하는 날 13일 날 네. 네. 앞에는 그 공동 가치, 그렇죠.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다, 예, 국민 그렇죠. 경선이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때 제가 한 가지 안철수 후보에게 조언한 건 그 전에 조언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날 계기가 있어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전한 두서너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밝힐 수 있는 건 하나는 민주당하고 하면 안 된다. 아, 네. 네. 그거는 당신 정권 교체를 하자고 나온 사람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체 대상으로 온다는 것은 이 명분이 네. 없고 네, 네. 그거 하나로서 그 반듯하게 살아왔던 당신의 인생에 예? 이게 결정적 흠이 가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명분을 버리고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명예로운 일이겠는가. 네. 아까 제가 그 말씀 하나 네. 뭐 드렸고 뭐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네. 또 하나는 먼저 제안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네, 먼저. 예, 예. 그렇죠. 주도를 해야죠. 예를 들면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당신 지금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거절할 거냐 안 만날 수 있느냐 네. 만날 거냐 만약 만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저쪽에서 자꾸 뭐 디지털 총리 무슨 뭐 책임 총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총리가 들어가는 거다. 네. 아. 네. 그렇게밖에 비치질 않지 않느냐. 네. 설사 그런 경우가 나중에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이런 프레임 속에서는 가면 안 된다. 예,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나온 게 국민경선입니다. 이게. 아, 그렇게 해서. 네. 아.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제 한번 사실은 이게 국민경선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그 배수진인데 네. 뭐 두 분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뭐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두 분이? 그런데 저는 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네. 예, 예.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이게 국민경선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게 레토릭인데 이게 네. 배수진인데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난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치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왜 이거를 못 보냐. 앞에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앞에다. 앞에. 공동가치. 공동가치. 네, 네. 네. 공동가치 내가 설명도 했어. 자세하게 설명도 했어. 네. 네? 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네. 둘이 만나서 둘이가 아니고 또 대리인이라도 만나서 네. 공동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쫙 짤 거 아닙니까? 네. 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얘기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경선해 가지고 이거는 이기는 놈은 다 이거를 하고 지는 놈은 떨어져 나가자. 네. 그럴 수 있냐 이게.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국민 경선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다. 이게. 네. 근데 이걸 아무도 눈치 못 챈다 이거를. 네. 응?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눈치 못 채고 맨날 무슨 뭐 국민 경선은 뭐 못 받는다는 등 네. 무슨 뭐 5배 차이가 나고 10배 차이가 나는데 국민 경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동 무슨 뭐 방송에 봐도 뭐 신문에 예, 봐도 예. 계속 국민 경선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야, 예. 저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협상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냥 언제 한번 그것만 내가 싸우고 안철수 보고 한번 다녔죠.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이상하다. 네. 나는 이 국민 경선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네. 정말로 중요한 건 앞부분인데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네. 안 후보도 그렇다고 뭐 위원장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의 그 뜻을 이해하는 전략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군요. 이 사람. 근데 그래서 이게 협의가- 복잡하게 된 거야 이게 지금. 협의가 근데 나중엔 거의 다 돼서 후보들끼리 만남만 있으면 됐는데 그때 깨진 거는 좀 저희도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 왜 깨졌는지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약간 궁금해요. 예, 그 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미스테리가 둘 아닙니까? 네. 네. 왜 자꾸 거절했는가 하나 하고 네. 왜 또 갑자기 또 단일화 하게 됐는가 네, 이거 미스터리 그렇죠. 아닙니까? 저도 모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만이 안다. 그거는. 그렇죠. 그 아. 안철수 이제- 후보만이 하는 거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성사가 됐는데 네. 그 전체 과정을 놓고 그냥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지만은 단일화한 건 너무 잘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건 뭐 음. 정말 이건 역사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정권 교체가 만약 되면 네. 단일화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권 교체 실패하면 단일화 안 해서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중요한 단일화를 네. 안 했으면 물론 이길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거의 적었을 것이고 네. 아마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많이 됐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이것은 들어요. 명분도 중요하고요. 네. 또 뭐 단일화 때문에 뭐 네. 또 반대 민주당의 결집력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나 단일화의 결집력, 단일화의 효과보다는 뭐 훨씬 못 미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대선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야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신데 네. 뭐 저는 단일화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잠을 편안하게. 예, 잠을 편안하게 자고 밥도 편안하게 그 전에는 뭐 이게 단일화 저희 어머님이 98이시거든요. 아 예.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네. 아 예. 단일화 어떻게 되냐. 어느 날은 새벽 4시 반에 전화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단일화 어떻게 단일화 어떻게 됐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꽃이 네. 국화가 무궁화꽃 무궁화. 아닙니까? 네. 네. 금년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단일화로. 무궁화가 아, 아니라 재밌네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도 전화가 엄청 많이 걸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 하도 그래서 저희도 모릅니다. 아니 뭐 어째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여론은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단일화가 돼야 된다.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여론이 그렇게 갔던 네. 거죠. 이제 예. 뭐 사실은 뭐 참 재밌는 거는요. 네. 네.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뭐 이번에 다 계속 20개 나온 여론조사를 것 같던데요? 쏟아내는데 예. 그러니까 뭐 후보에 대해서도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는데도 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 0점 몇 프로인데, 한 군데 딱 0점 몇 나온 적이 있어요. 프로인데 네. 예, 예.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런데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항상 예. 10% 열망은 높아요. 55%에서 57% 이상. 네. 그렇죠. 이건 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든지 네.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했고 국민들 생각에 윤석열 후보로는 조금 위험하다. 네. 국민인 가지고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결국 합해야 되는 거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네. 37%. 야, 이렇게 어떻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나?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단일화에 대한 역풍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야권에서는 아니다. 단일화로 인한 정권 교체 여망이 사람들 불러냈다 예.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맞는 얘기겠죠. 둘 다. 아. 자기 쪽에서 다 맞는 얘기니까 자기 쪽에서는- 둘 다 맞는 네. 얘기인데 저는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걸릴까봐. 네. 예, 예, 예. 아. 투표 못할지도 모른다. 못할지 그렇죠. 모른다 예.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저- 나왔죠. 예, 미리 이제 건강할 때 해야 된다. 뭐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사전 저도 투표 그것 때문에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사실은 네, 뭐. 네. 사실 저도 그죠. 예. 코로나 걱정되죠. 예, 예. 아. 저는 그 원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논란도 됐지만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1시간 동안 5시부터 6시 사이 코로나 환자들이 갔는데 뭐 투표를 못 하고 돌아온 사람 뭐 네. 항의한 사람 아주 난리였어요. 소쿠리에 담아놓은 소쿠리 거. 투표 뭐 그 자유당 때도 못 보던 일입니다. 소쿠리다. 자유당 때도 못 보던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의 기록적인 아마 지금 비닐봉투, 뭐 쇼핑백 예.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줄을 뭐 2, 30m 섰다가 추워서 다시 들어간 사람 지금 투표 못 한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저는 진짜 확진된 상태에서 몸이 안 좋은데도 꼭 투표를 하겠다고 예. 그래요. 가족들이 나갔는데 그러면 길에 서서 1시간 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소쿠리 있고 뭐 참관인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래서 너무 화냈다고 그런 사람들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 딸도 어제 확진됐다고 그러는데 아유 네. 그래요? 네. 같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뭐 따로 사니까 아.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전 투표할 뻔했는데 이거 복잡하게 됐다고 아. 투표하는 거.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게 단지 뭐 결집만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 많이 이제 투표를 예, 그렇죠. 사전 네.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언젠가는 할 분들입니다. 뭐 그 미리 한 거니까 네. 뭐 네. 그냥 저는 미리 한 것이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어떤 요인이 있던 어차피 정해져 있는 투표 경향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예. 경향성이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의미는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해서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결집보다는. 네. 근데 이제 확진자 투표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이상한 일들, 행태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거의 한 100만 명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나중에 큰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은 이렇게 느슨해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선관이랑 좀 뭔가 달라요. 그게 가사가 이제 빠져 있어요.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네. 네. 이거 조금이라도 흠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글쎄 긴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얼마 전부터는 어차피 뭐 이거 뭐 다 하나만한 투표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느슨해졌어요. 네. 상당한 부분 느슨해진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이게 참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아니 상임위원도 없이 지금 이번에 선거 그러니까요. 치르고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없고.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하셨대요. 글쎄 그러니까 선거일 날. 예, 예. 참 이거. 예. 그리고 이 단일화 네. 이 이후에 지금 뭐 아무래도 그 야권 지지층은 아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 꼭 내가 뭐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 느슨해지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번엔 그렇지도 않다. 이번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꽤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 뭐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야권 후보 사람들의 이제 기운데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구청장이 지금 다 맞아요. 민주당 네,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구청장, 구의원, 뭐 시의원 다. 구의원, 시의원 100% 거의 100%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이 영향력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정권을 찾아온다는 거는요, 뺏어온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 예. 네.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야당이 정권을 잡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네, 뭐 DJ가 정권을 잡을 때도 DJP 연합을 통해서만 잡았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이걸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도 41%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요. 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야당이 순조롭게 정권을 잡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거 없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현상을 보면은 전부 지금 이게 지방 조직이 이런 것들이 통반장까지도 다 지금 맞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게 마지막에 이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시도 방심은 안심할 수 방심하면 안 되고 야, 네. 뭐 몇 프로 그런 얘기 들어도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선거는 하루 저녁에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일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그거는 없다는 뭐 거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단단히 그거는 네. 각오를 하고 마지막까지 네. 저기 TV조선에서 당선 확정이 뜰 때까지는 조심해. 예. 근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 그리고 옆에 또 이준석 이준석 그 대표. 대표까지 다 해서 세 명이 손 들고 같이 공동 유세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드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연대가 계속 가는 거냐 아니냐 사실 그동안 삐그덕거렸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있죠. 네. 단상에 세 사람이 있었겠지만 삼몽이겠지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다. 근데 이제 양당 사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네. 어찌 됐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윤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뭐 네. 공동 정부를 한다, 뭐 공동 인수위를 운영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굴러갈까요? 이제 그 사람들 뭐 속마음은 잘 모르겠고 네. 뭐 협상은 어떻게 했을는지 잘 모르지만 예, 예. 그게 역대로 보면 옛날에도 보면 그 뭐 3당 합당할 때 김영삼, 노태욱, 네. 김종필의 네. 협상 예. 그때 문서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예. 사인까지 다 해서 네. 근거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됐습니까? 하기했죠 결국.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또 뭐 DJ 연합이라는 DJP 도. 것도 나중에 2년 결국 갔나요? 예, 그래도 오래 갔어요 그거는 그나마. 그렇죠. 네.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정치인으로서는 폭이 넓은 정치인 그렇죠. 그런 예, 훌륭한 예, 면이 있는 거거든요. 의원까지 꿔줬잖아요 나중에. 의원까지 꽂아가지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건데 내용을 우리가 모르죠. 뭐 어떻게 네. 했는지 그냥 짐작을 뿐이지 않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나를 믿어라. 네. 무슨 종이 쪽이 무슨 필요하냐.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죠. 종이 이제, 쪼가리 필요 없다. 예, 나를 예. 믿어라.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네. 그때는 서로 간절한 만남이었고 그렇겠지만 네. 또 대등한 만남 아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갑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 예, 그렇죠. 그런 만남이었지만 혹시 네. 3월 10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요. 머나먼 당신일 겁니다. 완전히 가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아니 윤석열 후보 지키려고 그러겠지. 네. 네, 네. 네? 네.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따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떻든 내용 자체가 정말 신뢰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사실 연합이라는 게 단일화도 일종 하나 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세가 비슷비슷해야 연합이 되는 거지. 네. 차이가 크다. 사실은 세가 비슷비슷해야 약속도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탈할 경우에 타격받으니까. 정치는요 네. 또 철저하게 권력입니다. 힘에 놀립니다. 힘에 놀리다. 힘에 놀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도 이쪽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협력을 안 한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지. 네. 뭐 한마디 얘기해 불평정도 다 저거 깔아뭉개고 가도 된다. 네, 네. 이런 정도가 되면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윤핵관들이 과연 약속을 지키겠느냐, 안철수를 또 뭉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와요. 뭐 안철수 후보도 이제 뭐 결국은 이게 단일화를 합의를 하고 후보 사퇴를 한 이후에는 뭐 윤석열 후보에 맡기고 말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건 뭐 그 그렇긴 하죠. 신뢰에 정말 그 말에 맞아요. 맡기고 말해야 되고 우리 윤 국민들도. 후보도요. 그걸 지켜야지 다음 국정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깨기 시작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신뢰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뭐 좀 안철수 이제 대표가 됐죠. 네네. 당 대표. 네. 이제 합당은 다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대표일지 네, 모르지만 네, 네, 어쨌든 이분의 이제 그 선택지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행정부로 갈 거냐. 총리냐. 자기도 그 얘기했더라고. 자기가 네. 행정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죠. 네. 네. 총리냐. 아니면 당이냐. 당으로 갈 또 거냐. 당도 개혁하고 싶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이냐. 두 가지 다 하고 싶으신 거죠. 또 하나에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를 예. 윤석열 정부의 네.
이 안철수 대표의 그 아주 그 정치인으로서는 순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가치 있잖아요. 정책. 네. 아, 네네. 윤석열 후보의 방향성, 네. 정책, 기조 이런 걸 틀을 닦는 게 인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인수위원장. 뭐 어떻든 네. 그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네.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의 가치를 녹여내는 그런 틀을 한번 그렇죠. 실현해보는 틀을 한번 짜보겠다. 그 생각을 안철수 후보가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그러면 일단 뭐 인수위원장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각으로 가는 총리 방향이냐 아니면 당으로 가는 당 대표 방향이냐 어느 쪽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약 하면은 인수위원장을 하면은 총리는 갈 수 있지만 당 대표는 안 되겠죠. 아 그렇게 왜 안 되겠네. 되느냐? 즉각 통합을 한다. 그렇죠. 네. 통합전당대회를 네. 한다니까 일주일에. 네. 당대당 통합을 한다니까. 네. 인수위원장을 하다 무슨 당 대표 출마를 하겠어요? 아 그렇죠. 두 달 동안 예, 인수위만 그러니까 하는데. 인수위원장 하면은 총리로 갈 수밖에 총리 없는 쪽으로 상황인데 아, 이제 총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추측이죠. 네? 네. 추측인데 안철수를 총리 지명할 거예요. 네. 윤석열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해야 되겠지. 뭐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순순히 인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네. 옛날에 DJ 때도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이었는지 네. 6개월을 안 해줬어요. 예, 괘씸하니까. 6개월 동안 안 해줬어요. 저 맞아요. 사람 때문에 뭐 이게 뭐 정권을 정권 뭐 놓쳤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이거죠. 네. 들면은 그 괘씸해서 해주겠어요. 끌 거라고요. 질질 끌 네.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슬슬 흘리겠지. 안철수 말고 딴 사람 내라. 아니 국정이 자꾸 네. 공전이 되면 어? 네. 안철수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 내라.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자연히 한 100개월 지나면은 안철수 용퇴론이 나올 거라고요. 아. 정치적 결단을 해라. 국정 정상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3개월짜리 총리 지명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네. 그만두면 당도 없어졌지? 통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아. 국회의원도 아니지. 네. 근데 총리 인준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필이면 20일 후에 지방선거를 지방선거 해요. 그렇죠. 예. 너무 이쪽이 막다가는 지방선거 참패할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근데 총리 인준도 안 해주고 저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요. 뭐 국정을 저러면, 마비시켰다. 뭐냐 이거 우리가 뽑은 대통령 일 못하게 그렇죠. 국정을 마비시키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 네. 있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그것도 변수예요. 그것 때문에 총리 인준까지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네. 180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랭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매일 쉽지 않을 거예요. 불려나갈 거 불려나가서 아닙니까? 매일 얻어 그렇죠.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왜 혼란이 없을 거로 봅니까? 저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아니 정권 뺏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하. 네. 민노총이든지 뭐 그렇죠. 전교조든지 그렇죠. 예, 예. 가만히 있겠냐고. 네. 그렇죠? 또 뭐도 좀 실정이나 좀 해봐요. 실수나 좀 해봐요. 그렇죠. 공격도 들어오겠죠. 이명박 대통령은요 530만 표로 이겼는데 네. 예. 예? 530만 표를 이겼는데 몇 개월 후에 5달 후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어요. 맞아요. 인왕산에 잊지도 않은 올라가서. 광우병, 잊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예. 야, 정치라는 정말. 게 진짜 그런 거죠. 저는요 윤석열 후보가 뭐 청와대 집무 안 하고 여기 종합청사로 네. 출근한 다음에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하고 싶어도 아, 맥혀서 이번에 촛불에 맥혀서 촛불에 저는 막혀서? 상당히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혹시 아이고. 출근했다가도 못 나올는지도 몰라요. 아, 네. 저는 그걸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의뢰 국정이 혼란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국면 전환으로 해서 총리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그렇죠. 못 그렇죠.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한 뭐 1년 좀 할 수 있을까? 좀 암담하네요. 얘기를 계속 네. 아니 근데 어? 그 시계를 약간 과거로 들려서 제가 꼭 저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그 단일화 결렬이 됐을 때 지지 철회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지. 치마하고 같은 모양이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안 후보 반응이 어땠는지 그 두 가지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첫째로는 뭐 중간에도 뭐 그건 조선일보 특종인데 네. 제가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안 후보가 네.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거는 네. 다 알아요. 저도 네. 또 뭐 네. 겁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왜 네. 겁나는 게 없느냐? 네. 욕심이 없어서 겁이 안 납니다. 아, 네. 네. 무슨 내가 무슨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없어요. 네. 또 뭐 제가 간 게 사람들이 왜 갔느냐고 그러길래 야 늙음하게 비례대표로도 한번 하려고 갔다. 김용이지 5번 했는데 나도 네. 한 번은 해야지 내가.
그러나 지금 비례대표기도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근력이 없어서 걸음도 못 걸으니까 네. 앉기만 하면 좋은데 무슨 비례대표를 네.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래서 예, 어떻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단일화 꼭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거는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세 후보 중에는 이 심상정 후보까지 네 후보 중에 제일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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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상황에서 네. 그렇죠. 도덕성 논란도 무슨 뭐 없었고. 도덕성이 제일이잖아요. 네. 뭐 제가 지지할 때는 그 지지 선언할 때는 두 후보가 막 도덕성의 문제가 막 그렇죠. 뭐, 뭐 1, 2등 후보가 매일 막 아니 이상하게 저는 뭐 터지니. 그동안 대통령 선거 여러 봤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나와서 사과하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후보 부인이 가장 큰 후보 부인이 관심사예요. 사과하는 선거 내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 관련해서 후보 단일화가 막판에 이루어진 것 같고 여당에서 뭐 안철수 엑스파일을 갖고 윤석열 협박을 쪽에서 해서?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10년 정도 정치한 분인데 그거 있었으면 안철수는 벌써 갔습니다.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윤석열도 뭐가 있었으면 벌써 갔습니다. 아, 그건 그러니까 저는 허황된 얘기다. 네, 객관적으로 그건 안 되는 말이고 네. 어떻든 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를 또 정책도 괜찮아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먹거리 있잖아요. 네, 초격차 산업을 5개를 만들겠다. 네. 555, 네. 네. 5대 강국을 만들겠다. 네. 괜찮은 그것도 해본 사람이고. 네, 그렇죠. 예? 그래요. 난 좋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아, 네. 예, 예. 정말로. 네. 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올라야지. 나는 좋은데 나는 대통령이 했을 안철수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철수도 자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 근데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지지율이 낮을 때 네. 자기가 안 알려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안 알려져. 그래서 TV 토론을 하고 좀 더 네. 알려지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세 후보 중에 자기만한 후보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네, 자신은 네, 네. 자신하는 거예요. 네. 이게 확 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10%까지도 올랐으니까. 더 올릴 거로 생각했지. 우리는 17% 찍을 때 20% 금방 댕길 줄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 난 될 줄로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랬는데 국민의 여론은 제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세력이란 게 예. 무서워요. 네. 예, 국민의 생각은 달라요. 네.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이 뽑는 건데 국민의 여론에 따라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으로 여러 차례 막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계속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뭐 만나자고도 얘기하고 네. 계속 그러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뭘 선제적으로 그리고, 예, 했- 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지만 네.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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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앞으로 2주일 후쯤 후에 일어날 일인데 네. 만약 정권이 윤석열이 됐다. 그러면은 안철수는 뭐가 되느냐고. 찬밥이죠. 또 만약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못해요. 역적돼요. 네, 네, 네. 살지도 못해요. 네. 분위기 자체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완주를 해서 안철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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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 은퇴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에 돈만 잔뜩 쓰고 그렇죠. 역적소리 듣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도 네. 나는 이거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고 만약 안철수 후보가 그 상황에서 2주일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판단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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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단력이 문제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 운명, 백성들의 목숨을 다 생명을 걸고 맞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네. 건데 이런 판단력이 결핍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예,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판단을 다시 제대로 내린 건 맞잖아요. 그것도 저는 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힘이 놀립니다. 네. 네. 힘이 놀립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안철수를 우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네. 해서 결국 안철수를 움직였다.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하나 고민은 개인적인 고민이었어요. 아. 안철수 후보를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미안함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음. 소통을 하려고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치 문자 폭탄이 뭐 2만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맞아. 뭐제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제 네. 심정을 네, 네, 미안한 얘기를. 얘기를 네. 하기는 네,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것만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를 돕는 거였다고 그러면 지지 철회를 하는 것이 이게 안철수 후보를 돕는 거다 이 상황에 있어서 네. 아, 아, 예, 그렇게 예. 생각하죠. 가깝게는 안철수 후보를 돕는 거다. 네. 네. 이 배신이 아니다 이거는. 네. 이 사람을 돕는 거다.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좀 지나면 또 없어지겠죠. 네. 나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소인배예요. 아, 네.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 잘 됐잖아요. 결과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그러니까 다 예. 네. 예. 뭐 섭섭하게 생각할지 안 할지 난 그건 뭐 별로 관계 없어요. 뭐 섭섭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도운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혹시 내가 지지 철회를 선언한 것이 안철수 후보가 이게 그 단일화를 결심을 한 뭐 경향 조그만 그런 그 계기가 됐다고 그러면 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 좀 미래로 가서 아까는 이제 그 내각 총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 대표가 또 혹시나 앞으로 통합된 당에서 당 대표로 갈 가능성이 있냐 이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뭐 같이 손은 들었지만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관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지금이야말로 유일하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지. 여당이죠. 여당이 예, 이제, 예. 이제 선거 이기면 여당이죠. 여당 대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일한 찬스다. 예, 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보기에 이분의 정치적인 그런 그 우리 여의도 정치의 그 습관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네. 풍토 문화 있잖아요. 네. 그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대표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문화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네. 대표감이 아니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네. 그 문화 속에서 어렵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 3지대 참 좋다. 나도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봤느냐. 네. 안 된다는 게 나왔다.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는 네. 정말로 당신이 그 생각하는 거를 그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뭐 자기가 이런 뜻을 정말 정치에서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네.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돼야 하지. 대통령이 안 된다면 무슨 그렇죠. 그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고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못 올라간다. 베이스 캠프를 거쳐야죠. 베이스 캠프, 중간 캠프 네. 거쳐 올라가는 거다. 네. 이번에는 절대로 이거는 안철수가 철수가 아니다. 네. 진격이다 그랬죠. 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된다. 예, 네. 예, 예. 중간 베이스까지 가는 거다. 그렇죠. 언제 한번 당신이 국정에 참여를 해봤느냐. 그러니까 중간 베이스 가는 거다. 거기서 또 가는 거다. 근데 그 진격이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요새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지적 아. 자산권의 문제가. 그랬군요. 아니 좋은 건 다 차용해야죠 뭐. 그래도 돈 내고 해야지. 좋다고 그렇게 막 가져가면 되는가. 대가를 치르고 해야지. 어떻든지 간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나는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총리는 당대표. 아니다. 아. 또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것 자체도 네. 예?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권력을 나눠 갔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해요. 대통령 상하 관계가 중심에서 있죠. 맞아요. 책임 총리제라는 말이 그게 말이지. 아. 무슨 책임 총리제입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오히려 더 힘이 세다. 권력이라는 게 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과 미래의 정부가 있는 거 권력. 아닙니까? 네. 네. 아. 그것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미래의 권력을 열어갈 자기 정치적인 앞날을 열어가려면 네. 당이죠. 아, 당이다. 당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아. 권력 집단 네, 아닙니까? 네. 아하. 네. 당 대표를 가야 되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가 안 대표를 도와준다? 딱 한 번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 당 대표 선거. 예, 당 대표 선거. 아, 영향력으로 그것도 직접은 안 돼. 아, 그 직접은 안. 안 되죠. 옛날에는 뭐 당 대표가 총재가 그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염치가 있지 후보까지 양보했는데 이번에도 안 된다. 그 되겠습니까? 아. 근데 이 그럼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합의서에
즉각 합당한다. 합당한다는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다음번에 또 나오든가. 물러나기는 경쟁해봐야지 안철수랑.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표- 물러나고 다시 이 후보에서 아니 다시 한번 싸우는 거죠. 합당하면은 당 대표가 둘이니까 통합전당대회에서 한 사람 수밖에 뽑아야죠. 없다. 네, 아하. 이제 선거해야죠, 진검승부를 한번 그거는.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한번 안철수랑 한번 재밌겠는데요? 해봐야 되죠.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 당 대표는 중의원 당 대표입니다. 아, 지방선거 공천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계속 지금 다니면서 얘기잖아요. 나고 인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 저도- 맞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전당대회 치르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하. 선거 끝나도 엄청 바쁘겠네요. 그다음에 바쁘네요. 또 재밌는 거는 다음번 당 대표는 사람이 2024년 4월 10일 날에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이 있습니다. 아, 두 번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저도 당 대표 해봤지만 네. 네. 공천권은 당 대표는 꽝입니다. 예? 그쵸. 사람들이 그러죠. 네. 사람들이 네. 임명진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이고 네. 김종인은 성공한 비대위원장이다 그러잖아요. 네. 네. 아니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 한 차이가 공천권이었군요. 공천권 있죠. 아, 그렇군요. 그분은 공천권이 있었고 힘 있는 당 대표가. 나는 공천권 없었고. 아, 네? 그러네요. 나도 뭐 그렇게 실패한 당 대표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다망은 무슨 뭐 당 살려가지고 대선 글쎄요. 네. 뭐 후보 내고 했으면은 아니 그리고 5년 만에 지금 뭐 정권 다시 정권 뭐 회수하기, 가져온다고는 예. 당을 뭐 기반을 놨으면 또 안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왔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뭐 저도 성공 뭐 실패한 사람은 아닌데 네. 말인즉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공천권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아. 안철수 대표가 이게 네. 내가 안철수라고 그러면 난 당 대표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지 지금 잘 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건 뭐 어차피 뭐 정치야 다 앞으로 상상을 하고 제 생각으로 전망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제 네, 생각으로. 네. 예. 그리고 단, 이제- 네. 안철수 후보의 이제 정치력입니다. 그건 되는 것까지는 아마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또 그다음에 상황 잘하는 자체가 거는 그건 뭐- 자기 몫입니다. 그건 본인 몫이 당연하죠. 그건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게 리더의 역할을 예. 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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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 아, 네. 정말 당을 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같이 편으로 끌어들여야죠.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어디는 지자체는 뭐 안철수 몫이다. 어? 네. 국민당 몫이다 그런다는데 그건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다 받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 사람만 안철수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저기 되면 안철수는 딱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고서 누구든지 다 공정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네. 사람을 공정하게 공천을 해가지고 안철수가 공천장을 줘서 당선되면 다 안철수 사람이 되는 거지. 네. 아, 다섯 그렇죠. 사람 여섯 사람 그거 뭐 몇 사람 해가지고서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이죠, 그러면. 적이죠. 네, 네. 그러면 안 그거부터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들리는 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끼리 협상하면 자기 이해 관계 때문에 네.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석은 꼭 달라, 몇 가운데 달라. 그렇죠. 안철수는 앞으로 자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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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첫째 인수위원회를 잘 꾸리고 내각을 잘 출범을 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가 잘 될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로는 그게 뿌리를 내리려면 윤석열 정부가 뿌리를 내리려면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다들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몇 달 만에 이제 그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 6월 달에 선거를 한 거 보면 치르는데 9달 만에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적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유능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우여곡절이 많겠죠. 또 우여곡절. 네. 역시 또 예, 예. 우여곡절이 많겠죠. 네. 어떻게 하느냐인데 네. 우선 이분이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돌파해 나가지 않고서는 나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그러니까 생각. 자기랑 가까운 핵심 예. 측근들만 갖고 정치하면 큰일 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잘 엮어내서 이제 정부를 꾸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근데 이제 예.
그 맹구지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 옛날에. 맹구지탄. 예, 그게 뭐냐면 싸나운 게 네. 어떤 옛날에 아주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예?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네. 집에. 네. 그 이상하다. 왜 내가 덕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데 왜 좋은 사람이 나한테 안 오느냐. 네. 왜 안 갔느냐면 거기 싸나운 개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물릴까봐. 네. 물릴까봐. 갈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그 개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한 거예요. 아. 싸나운 개. 옆에 네. 있는 싸나운 개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정치인들이 대개 그 맹구 때문에 다 망해요. 맹구 때문에. 아, 그렇군요. 사람들을 후보와 대통령이면 대통령하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왕왕치서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곳곳에 맹구가 맹구 조심. 도사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그렇죠. 맹구가 네. 지금도 몇 명 있는 것 같은 네, 눈치가. 네, 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 성공할 수 있는 거는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국가 원로들의 얘기 있잖아요. 예, 예. 네. 난 늘 하는 얘기가 위원장님 같으신 분. 아니 저는 아니고요. 네. 늘 하는 얘기가 이거 봐요. 야구에도 가 보면은 1루 코치, 투수 코치, 1루 코치, 2루 코치, 3루 코치가 여러 있는 거예요. 네. 야구도. 그렇죠. 난 놀란 건 씨름에도 코치가 있더라고. 아이 그거야 사파 잡고 넘어뜨리면 되는데 거기도 코치가 있어요. 다 네. 있어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정치에 코치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욕심 가득한 사람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사심을 가진 코치는 좀 골치 아프죠. 진짜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만나느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냐. 네. 예, 예. 네.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만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이제 논란이 될 게 대장동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의혹이니 이미 진행된 사건 재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명히 정치 보복 논란이 나올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면 폭동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대장동은 어떻게 돼요? 대장동은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대로. 예, 예.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암만 뭐 상대 후보였다, 경쟁자였다 그래가지고 법이 분명한데 그거를 덮고 봐줄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난 국민들이 이해할 거로 생각합니다. 대장동은 이해한다. 나는 지금 현재 여당 사람들도 이해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분명한 법적인 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계된 건 무슨 울산 선거라든지 뭐 원자력 몇 가지가 있기는 네. 하지만 울산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자력 문제 같은 건 이건 사실 정책적 결단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고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네. 네. 나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 압박 이런 걸 다 넘어서 넘어가야 큰 된다고 정치를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그러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사법적인 무슨 있다고 그러면 혹시 네. 있어서 뭐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야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법대로 하는 법대로 그냥 그렇지 검찰 그거야. 수사대로 그렇지 나간다는 그거야 거죠. 뭐 그냥 난 검찰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거 관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계하면 안 절대로 되죠.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그 3월 9일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둔 국민들에게 이제 정치권을 오래 보고 관여하고 또 조언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신 분으로서 그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카메라를 보시고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선거고요. 선거로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는 혁명입니다. 아, 예. 혁명적 행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 무슨 뭐 현재 일어난 일들만 이런 거면 보지 말고 과거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저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는 그냥 뭐 윤석열, 뭐 이재명, 뭐 심상정, 안철수 이 사람들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진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조금 잘못해도요. 해먹을 수도 있고요. 경제 몰라도 됩니다. 기업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네. 교육도 나는 교육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법 쓰면 교육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가의 이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한 번 우리가 잃어버리면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저희들 세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던 세대였는데 민주주의 그것도 직접 선거 그거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지역 가고 매 맞고 고생하고 모든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예. 네. 예. 직접 선거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자유, 예. 시장 경제 예. 이런 중요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이거를 만약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뭐 개개인이 무슨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큰 틀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을 내다보고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네. 어떻게 했었는가? 미국과 중국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여기까지 왔는가? 역대 대통령은 어떻게 해왔는가? 예.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저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거냐. 응?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건국 이념,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이념을 건국 이념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저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양쪽 후보들 사이에서 양쪽 정당들 사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많은 그런 그 시사점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이런 점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선거는요 모두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과거에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투쟁을 못하고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못 갔더라도 이번엔 꼭 투표하는 거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네.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그 임명진 전 위원장님 모시고 그 단일화의 막전막후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대선 넘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선거는 혁명이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대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3월 9일 오후 7시 반에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대선 특집 개표 라이브를 합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의 마지막 말씀 국민들께서 깊이 새겨듣고 투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배, 우리 개표 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정론 직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 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표 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영부인이 대상입니까?